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격사유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일단은 좀 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70페이지 보면 개업공개사와 고용인 부분 있죠. 고용인. 자, 고용인 하면 누굴 고용인이라고 그래요?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존. 자, 소속공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죠? 누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원에 대한 현장한 일반성은 단순 업무를 보호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용인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는 둘 수 있습니다. 숫자 제한 없어요. 숫자 제한 없고, 자, 그 다음에 두어도 되고 어떻게 돼요? 안 두어도 되고. 채용할 의무 없죠. 다만 고용인에 대해서 만약에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어떻게 한다? 종료가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0일 이내에 뭐 한다? 일단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한다?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며칠? 10일 이내 신고하라. 이거 신고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이 법 또는 이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자, 그러면 일단은 채용 업무 개시 전이라면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하면 출근 전까지라고 그랬죠? 출근 전까지 신고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채용 시,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세 가지가 있었죠. 민사 책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상해 책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형사 책임 이렇게 있었죠. 자, 민사 책임 있었죠. 민사 책임 뭐예요?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이다. 자, 고용인이 중개 업무상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을 때, 자, 이때 의뢰인에게 손해 끼친 거예요. 손해 끼친 게 뭐에 대해서 손해 끼친 거예요? 중개 행위에 대해서, 중개 업무상 행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가 아니고 다른 거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중개사법에는 없는 거예요. 자, 중개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민사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한 거죠? 고용인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누가 배상 책임해 주는 거예요? 예, 개업공개사가 배상해 주는 거죠. 그럼 잘못한 고용인은요, 배상 책임 있죠. 예, 얘도 배상 책임 있고 채용한 사람도 배상 책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연대 책임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일단 민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민사 책임은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것도 해당됩니다.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경우. 자, 그럼 뭐가 있느냐? 고용인이 계약금을 전달해 달라고 일단은 의뢰로 부탁받고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횡령한 경우, 요것도 해당돼요.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계약금 좀 전달해줘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때 보조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서 떼먹었죠? 이거 먹어야 된다. 이것도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상 책임 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행위로 본다. 그럼 결국 누구의 행위예요? 간주하는 거죠. 누구의 행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업무정지 행위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면 이때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상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형사 책임을 씁니다.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이 법을 위반해서 형벌사항에 해당됩니다.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형벌사항 뭐죠? 1-1과 3-3이죠? 형벌사항이 될 때 그를 벌하는 외, 얘도 벌하는 외, 누구도 같이 벌한다? 자, 개업공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동조에 규정된 뭐를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죠? 자,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고용인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위를 했어요. 이 법 위반해서. 그러면 그를 벌하는 외, 얘는요, 징역형을 보내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되겠죠? 개업공개사도 간다. 동조 규정된 벌금형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양벌 규정은 자, 조심할 것. 다른 법 위반해서는 해당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이 법이에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해당 없어요. 자, 다른 법과 관련된 법은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형벌은 뭐만? 일단 형벌만. 형벌하면 1-1, 3-2죠? 자, 과태료, 질서벌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자,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양벌, 이게 뭐예요? 양벌 규정, 양쪽을 벌하는 거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에서. 그럼 결격사 해당? 안 된다. 왜? 내가 직접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선고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일단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었죠.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예요? 자, 이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양벌 규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나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민사 책임 적용된다 안 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행정상의 책임 진다 안 진다? 예, 진다. 그럼 뭐만 안 지는 거예요? 예, 형사 책임만. 자, 요거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고용인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고요. 이제 나중에 5, 6월 달에는 요거 갖고 하면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해보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본보죠. 자, 중개사무소 요건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보면,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1인 1사무소, 한 사람은 하나의 사무소에 두지 못한다. 아까 한번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뭘 금지한다?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뭐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라고 했죠. 2개 이상 사무소라든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물 설치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다시 한번.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그리고 형벌 어떻게 된다? 이중 나오죠? 이중 나오면 형벌 1-. 자, 양도대 나오면 형벌 1-.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형벌 1-이고요. 양도대,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 다 1-1이죠? 자, 이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1인 1사무소 원칙이에요. 원칙이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적으로 누가? 법인이. 자, 예외는 법인이에요. 법인이 어떻게 된다? 뭐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지점이죠, 지점. 자, 법인은 본사와 지점 있죠? 법인의 본사를 뭐라 그래요? 주된 사무소라 그러고, 지점을 뭐라 그런다? 분사무소라 그러죠. 자, 이 분사무소는 누구만?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고 부칙개업공사는 설치 못해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에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한 개씩만 설치하는 거죠? 근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입니다. 외.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는 설치할 수 없다. 광명시가 등록관청이죠?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다 법인 설정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법인은 광명시 범인에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 외에다가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 모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OX? 네, 틀리죠. 모든 이러면 틀려요. 왜요? 주된 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예요. 개설 등록이 아닙니다. 설치 신고다.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설치 신고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기억할 거 있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모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치 신고를 할 때 준비합니다. 일단은 뭐 구해요? 그 지역에 사무소 구하죠. 자, 이제 설치 신고 할 때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무소 구해요. 사무소는 아까 등록 기준에서 했던 사무소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뽑아야 돼요. 책임자는 누구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 보증 설정해요.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데 얼마 이상이냐면 1억 이상을 설정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는 과정 끝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지역에 뭘 구한다? 뭘 구해요? 사무소 구한다. 그 다음에 누구 뽑아라? 책임자. 책임자 소위 말하는 지점장이죠? 책임자 누구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다만 특수법인 있죠? 특수법인은 일단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받아라. 업무보증 설정하라.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고 서류가 나와요. 서류. 자, 사무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이 기재가 안 됐다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도 안 들어가요. 등록관청이 발급한 지도사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 서류 들어갑니다. 서류 3가지 첨부해서 어디다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설치 신고. 그러면 설치 신고를 할 때 지자체의 조례 과정은 뭘 낸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낸다. 자, 그러면 뭐죠?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제 설치 신고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교부해줘요. 교부해주고 나서 설치 예정 지역 등록관청으로 뭐한다?
통보하면 끝이에요. 절차는 뭐 간단해요. 자, 이것이 분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일단 몇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에다가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모든 업무는 여기서 한다 그랬죠? 준비는 사무소 구하라. 책임자 공개서 뽑아라.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받아라. 업무 설정해라. 업무 보정 얼마 이상? 1억 이상. 자, 이런 걸 일단 중점적으로 일단 기억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분사무소.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이고요.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예요? 설치 신고 필증입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기재상 변경 사유 발생됐을 때 재교부 부분은 등록증 재교부와 같아요. 잊어버려 못 쓰게 됐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재상 변경 설 때는 어땠는데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랬죠. 이 내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과 일단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조는 수수료를 내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 써라?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 중개라든가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랬죠.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라. 이거 만약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거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칙개업공개사 썼죠? 부칙개업공개사는 이 중에서 뭘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되죠? 금지. 만약에 부칙개업공개사가 공개사무소라는 명칭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과태료.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것도 1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이죠? 명칭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 개업공개사 누구예요? 개설, 등록한 자.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죠. 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자, 공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든가 또는 이와 유사명칭이 돼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배운 게 있습니다. 저번주에 뭘 배웠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배웠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자,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요거는 1-1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아닌 자가 명칭.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어쨌든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형벌 1-1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개업자 빼면 어떨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OX? 헷갈리죠? 자, 이거는 틀리죠? X예요.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아니라 뭐예요? 개업자가 등록한 자. 이거는 등록한 자만이 쓸 수 있는 명칭이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에서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칙이죠.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면서도 이걸 써야 되죠. 이건 못 쓰지만. 예, 그래서 여기 개업자가 빠지면 이 문장은 틀리다. 자, 여러분들 아닌 자 잘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업공개사는 자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 이화설명처사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1-1. 자, 그러면 또 이제 성명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성명표기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옥외관금을, 옥외관금을 중에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또 뭐예요? 돌출, 그 다음에 옥상 이렇습니다. 자, 성명표기 의무였다. 가로, 세로, 돌출, 옥상 네 가지 간판에, 네 가지 간판에 뭘 표기하라? 성명을 표기하라. 이름 쓰라는 얘기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써라.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써라.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사무소 간판에 이름 써져 있는 거 보시죠? 그게 다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표기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지금 4개를 일단 했는데, 자, 요 4개를 위반하면요. 4개를 위반하면 뭐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개 위반하면 개업공개사가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쓰면 100만 원 과태료고, 안 쓰면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칙이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과태료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자 이런 거 쓰면 1-1이죠. 그 다음에 표기 안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과태료와 형벌도 부과되지만, 자, 그런 간판 등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 뜯어내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철거 명령에 불응 시 어떻게 된다? 불응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뭐 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대집행이 뭐예요?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대집행하는 거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곡 같은데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 져놓고 식당 같은 거 많이 하죠? 자, 그거 뜯어내라 그랬는데 안 뜯어내면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면 뭐 끌고 온다 그랬어요? 예, 포크레인 끌고 와서 싹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자, 간판 안 뜯어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뭐 들고 와서 뜯어내겠어요? 예, 도끼 들고 와서 뜯어내겠죠? 예, 그래서 싹 뜯어냅니다. 이걸 대신 집행한다 해서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비용을 어떻게 한다? 예, 청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거 대집행할 수 있다. 4가지가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교재 보면 이제 중개대상물 광고 나오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에 뭐하라?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표시 의무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뭐 한다? 표시 의무가 있다. 뭐에 대해서?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돼요.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할 때 뭘 표시하라? 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성 뭐예요? 자, 성명, 소연 이렇게 되죠? 성 뭐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4가지. 다시 한번. 이 글자를 그냥 한 글자, 앞 글자로 외워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외워봤자 아무 쓰잘데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거 두 문자 같은 거 쓰긴 쓰지만 그렇게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 일단 연결시켜서 일단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성 뭐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 4가지를 자, 뭐 할 때요? 광고할 때 표시하라. 이거 만약에 광고 시에 표기 하나 못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 자, 그럼 또 개업공개사는 또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를요? 광고를 금지한다 라고 했죠. 자, 개업공개사는 자는 중개대상물 광고를 금지한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업자 빠지면 틀려요.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고 뭐 있어요? 개업 공개 아닌 자 있죠? 요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앞에다 개업자 붙이면 틀리고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를 개업자 빼면 틀립니다. 접수됐어요? 자, 요걸 한번 예를 한번 아까 예를 든 거 보죠. 자, 공인중개 요거는 썼다 지울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었죠? 아닌 자는 아까 잠깐 여기서 했던 거 한번 다시 보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지금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또는 이화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요거와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지금 아닌 자가 두 개인데 내용이 완전히 틀리죠. 자, 저기는 개업공개사나 여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여기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업, 자,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아, 틀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죠? 개업, 자, 등록하지 않은 자죠. 헷갈리죠? 자, 등록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도 많죠? 일단 소속공개사 있죠? 소속공개사 등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명칭 쓸 수 있죠? 자, 저도 쓸 수 있어요. 저 개업공개사 아닙니다. 마이크 잡고 좀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쓸 수 있어요. 명칭을. 근데 뭐는 못 쓴다? 자, 저는 등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하는 명칭은 못 써요. 저는 자,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하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왜? 저는 왜 못 쓰죠? 그렇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뭐는 쓸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명칭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저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예요.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 명칭 저는 쓸 수? 공인중개사 명칭 쓸 수 있는 거죠. 있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업자 이렇게 붙이면 틀린 거예요. 자, 제가 아닌 자 갖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등록하지 않은 거 막 이거 설명할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갖다 붙여놓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닌 자를 구분을 일단 좀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랬죠? 오류할 때라도 또 기회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하고 하다 보면 점차 일단은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아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걸 왜 했냐?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개업 이거 빠지면 틀리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둥그렇게 떠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개업 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자 빠지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러면 틀리다. 왜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중에서 광고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칙 있죠. 부칙은 공인중개사 아니지만 개업공개사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개업자 빠지면. 자, 만약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을 광고를 한다. 금지된다 그랬죠?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여기서 이제 형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죠? 아닌 자가 명칭 쓰거나 광고하면 어떻게 된다? 1-. 제가 좀 오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을 총 8가지를 지금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양도되어 나오면 뭐 떠올리라? 1-.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1-1이죠? 이중 나오면 뭐예요?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그 다음에 또 아닌자가 명칭 광고하면 1-1. 아닌자가 이런 명칭 섞거나 아까처럼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명칭 섞거나 아닌자가 뭐 했다? 광고하면 1-1. 이 되는 거죠. 몇 번만 들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요. 형벌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봤고,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제 사무소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또 사무소 공동사용 부분만 하면 끝납니다. 일단 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로 나눠져요. 분사무소로 나눠집니다. 자,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 사무소 이전 보겠습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자, 이전한 날부터 며칠이네요?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후. 이전한 곳의 등록관청. 자, 이전 후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이전 신고한다. 자, 이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합니다. 등록증 원본이에요. 등록증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조건은 등록 기준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등록 기준. 자, 제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무소 등록 기준 그대로 적용하죠? 이때도 등록 기준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디 안 돼요? 가설건축물대장 안 된다고 그랬죠? 건축물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되죠? 어떤 경우에? 중공검사 사용선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자, 확보하라 그랬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안 되면 이때 서류 하나 더 첨부하라 그랬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이게 등록 기준부터 쭉 사무소 조건이 다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다시 교부해 주는데요. 이때 동일관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한다? 변경 교부를 할 수 있다. 변경 교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자, 분사무소 이전 이렇고 잘 보죠. 등록증을 일단 재교부해 주는데 동일관청에서는 변경 교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광명에서 어디로 가느냐? 구로로 한번 옆 동네가 구로죠? 자, 광명에 있는 사무소를 구로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광명에 있는 사무소를 어디로 옮겨놓고 나서 구로로 옮겨놓고 나서 며칠이나 신고하는 거예요? 네,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죠? 1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네, 구로구청 이전 후등록관청이죠. 자, 그럼 이전 신고 할 때 등록증과 여기 사무소 확보한 거 있죠? 해서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구로구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 준다. 재교부. 왜 재교부해 준다? 자, 여기 있을 때는 광명시장 명의였는데 구로구로 하면 어디가 돼요? 구로구청장 명의로 등록증이 바뀌어져야죠? 재교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 송부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자,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같은 동네죠, 등록관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광명시장 명의 등록증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주소만.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지우고 기존 등록증에다가 수정만, 변경만 하는 거죠. 이게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 할 수 있어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뜻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자, 어떤 경우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재교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동일관청 이전했을 때는 변경교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재교부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교부해주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전 전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하면 일단 이전 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일단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서류 송부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서류 송부하는 것도 한번 봐야죠. 서류 송부하는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개설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이에요?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준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된 서류도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요? 진행되는 걸 보내주죠. 그럼 행정처분이 지금 된 거 안 된 거? 진행되고 있다면 최종 행정처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처분한다? 이전 후가 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인 거죠. 분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일단은 자, 여기다가 이제 신고필증 첨부합니다. 사무사업부 증명서라고. 그다음에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해줘요. 자, 신고필증을 재교부해 주는데, 이때 동일관청 이전했을 때 뭐 한다? 변경 교부할 수 있다. 요 내용과 일단 같아요. 자, 일단은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네, 신고필증 필요하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대신 교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전 전, 그 다음에 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함으로써 끝내요. 자, 서류 송부하는 게 아니고 통보만 하는 거예요. 이전 전에는 너 동네에서 나갔다, 이전 후에는 너 동네로 왔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 두 가지에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공통점이죠. 재교부해 주는 것도 공통점이죠. 자, 차이점 보죠. 차이점. 중개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이전 신고? 이전 후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여기다가 이전 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벌써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고. 자, 또 하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자,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전 전에서 이전으로 서류가 어떻게 돼요? 송부되죠. 서류가 보내줘요. 그런데 분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한다? 서류 송부하는 거? 없죠. 통보만 해주죠. 서류는 그럼 어디서 다 갖고 있는 거? 네, 주된 사무소에서 다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차이점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10일 이내 신고해줘야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 자,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용이 뭐예요?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거죠. 자, 여기에 일단 사무소 하나 구해놓고 갑, 을, 병, 정 이렇게 여러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다. 얘는 공인, 얘는 부칙, 얘는요 법인, 그 다음에 얘는 분사무소. 분사무소도 공동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경비절감. 제가 이제 근본적 이유라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경비절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 문구는. 그럼 뭐라고 나온다? 예, 거기 여러분들 교재? 예, 뭐라고 나오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경비절감도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하나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사무소를 쓰는데 쓰는 방법은 일단 사무소를 구해놓고 이쪽으로 뭐 하는 거?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무소를 구해놓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 사무실 구해놓고 이쪽으로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사무실 구해놓고 이쪽으로 뭐 하는 거?
등록하는 방법과 사무실 구해놓고 기존 사무실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옮기는 거,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할 수 있다. 이때 등록 신청 시, 이전 신고 시 별도로 서류가 들어가줘야 돼요. 서류가 뭐냐면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입니다. 사용 권한 있는 자의 뭘 첨부한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한다. 자, 갑이 이 사무실을 임대차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동사용하면요, 공동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않아요. 대부분 한 사람이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사용 권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용 권한 있는 자는 갑이죠? 얘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갑, 자, 을병정은 이 갑의 사용 승낙서를 어떻게 한다? 첨부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네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 자의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리죠? 왜요? 예, 갑은 지 거잖아요. 자기가 권한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쓸 뿐 뭐는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적이다. 뭐만 같이 쓸 뿐이에요? 네,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건 1월 달에 제가 이거 하면서 합동사무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법률 합동사무소. 그와 개념이 같다라고 했었죠. 다만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갑이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즉 갑은 을에게 사용 승낙서를 주지 못합니다. 거꾸로 갑이 업무 정지 받았어요. 을 사무소에 있거든요. 갑이 을 사무소로 옮겨갈 수 없다. 이전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무실로,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다. 자, 이때 을은 갑에게 사용 승낙서를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만 이런 경우 어때요? 갑을 병정이 다 같이 뭐하고 있는 중? 영업을 하고 있죠? 지금 기존 뭡니까? 공동 사용하고 있는 중에 갑이 업무 정지 받아요. 그럼 이 사무실 문 닫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때는 문 안 닫고 계속 열어줄 수 있죠. 을병정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새로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때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소 공동 사용은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자,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일단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등록 효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사무소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다시 등록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산 처리가 모두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중 등록이죠. 이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공무별로 설치횟수나 시공무별로 일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왜요? 모든. 여기서 틀린 거죠? 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디에는 못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을 못하죠.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인 곳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 들어가죠? 이거 서류로서. 그 다음에 자신의 중개사무를 두고 인근 지역 아파트 모델로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물을 위한 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이중 설치 금지에 위반된다. 자, 사무소를 두고 다른 건물에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 더 뒀죠? 이중 사무소. 그렇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형벌 1-1.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각종 신고일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의무와 책임을 한다? 개별적이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인장 등록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물 꼭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